자, 일단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다우 지수가 1.11% 올랐고요. S&P도 1.1, 나스닥 지수는 1.5%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해서 이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승폭이 1%대는 아니고 그냥 뭐 강보합 정도 거기에서 상승을 했는데 점점 상승폭을 높여 가더니 결국은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이 월요일 일정에는 뭐가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뭐 주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었던 것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화요일 날 발표되는 1월 CPI를 앞두고 뭔가 눈치 보기 흐름, 그러니까 뭐 보합권에서의 등락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밀리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이 사실은 가능했던 하루인데 이렇게 1%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왜? 좀 월가에서는 결국 1월 CPI에 대한 화면 바꿔주셔요. 네, 네, 1월 CPI에 대한 우려가 이미 지난 주 후반부터 해서 계속 증시에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이미 이게 좀 선반영된 게 아니야? 뭐 이런 분석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1월 CPI에 대해서는 전월 대비로는 0.5%, 전년 대비로는 6.2%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전년비 기준으로는 확실히 뭐 9%대에 정점 찍고 나서 확실히 완화되고 있는 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목표치 2%에 비해서는 뭐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전월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또 중요도를 놓고 보는데 이게 이제 0.5라는 거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수치기는 하죠.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 이미 계속 나오면서 선반영 됐어 라는 게 이제 뭐 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분석을 내놓는 거죠. 하지만 이 리처드 무디 리전스 파이낸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에 대해서 다소 좀 우려 섞인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12월 CPI가 조정됐다는 말씀 어제도 드렸었잖아요. 당초에 우리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주말 사이에 이게 조정이 되면서 플러스 0.1로 바뀌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2월 CPI가 조정된 것은 결국 인플레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들, 시장의 기대치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했고 이 의구심은 점점 좀 커지게 하는 대목이다. 그래서 14일 날 발표되는 CPI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상향 조정 자체가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다만 JP 모건 트레이딩 데스크에서는 이 JP 모건 이 트레이딩 데스크는 꼭 이런 주요한 물가 지표나 뭐 이런 거 앞두고서는 시나리오별로 약간 증시 전망 내놓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CPI가 6에서 6.3% 사이에서 나올 확률이 약 65%인데 이렇게 나온다면 일단 우려에 대한 거는 시장에서 이미 다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S&P 500 지수 기준 1.5에서 2% 오히려 주가 오를 수 있어 라고 전망을 했고요. 다만 이 예상 범위를 넘어선 약 6.4에서 6.5 정도가 나온다면 이건 이제 확률이 약 25%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수가 한 1.5% 정도 하락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내일 증시의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이렇게 반등은 뭐 이런 우려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일 그냥 요 예상 수준만 나와도 시장이 그래도 그냥 나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예상이라는 거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월가에서 나온 그 이슈들 또 몇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캘퍼스는 미국 최대의 연기금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이 공무원 연금을 운영하는 연기금인데 뭐 운영하는 자산 규모만 4,6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88조 원을 굴리는 연기금인데요. 아무래도 이 분기별로 이렇게 큰 자금 운용하는 애들은 각 분기별로 어떻게 이 지분이 변동이 됐는지를 공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캘퍼스에서 4분기 지분 변동을 공시를 했는데 애플, 테슬라 등은 이제 더 샀고 또 매도한 기업들, 굵직한 기업들이 나와서 그걸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4분기에 애플 800만 주를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 총 보유량이 4,300만 주로 늘어난 것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3,500만 주에서 800만 주를 추가 매수했다는 것은 상당한 규모를 추가로 매수했다라는 거 이게 또 예측이 되고요.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7만 5천 약 700주 추가 매수를 했고요. 디즈니도 140만 주나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50만 주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런 연기금들은 시장 수익률을 많이 또 벤치마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에 대해서는 뭐 주가가 밀리거나 빠지거나 하면은 더 많이 매수해야 되는 건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다만 월마트에 대해서는 또 지분을 상당 부분 매도를 했는데 21%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의 21%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약 910만 주였는데 거기에서 190만 주를 4분기에만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월마트는 요즘 뭐 임금 높여주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장에 약간 우려가 있기는 했는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최대 연기금이 많이 팔았다는 것은 약간 좀 우려되는 대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민연금이 뭐 사고 팔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거 따라하기 전략들 많이 하는데 요 캘퍼스의 요 지분 변동 내용도 우리가 한 번은 참고할 만한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있느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포드의 뉴스 하나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이제 포드는 주가가 거의 3% 가까이 올랐고요. 대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시간주에 35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새롭게 구축을 하겠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중국의 또 유명한 배터리 업체잖아요. 우리나라 뭐 LG라던가 SK와도 계속해서 좀 경쟁 관계에 있는 CATL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 함께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포드가 100% 출자를 해서 완전 자회사를 하지만 이 CATL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술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셀은 이제 이 CATL이 제조를 하는 뭐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가 봤더니 현재 포드는 NCM,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 하면 전기차 배터리 하면 다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 리튬이온 이 배터리에는 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이 양극재의 소재가 뭐냐에 따라서 뭐 리튬, 철, 인산 배터리,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또 이렇게 몇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종전에는 NCM,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포드가 주로 좀 생산을 했었는데 새롭게 구축하는 배터리는 이 LFP에서 리튬 철 인산 배터리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실제로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포드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서 이렇게 NCM과 LFP 배터리를 모두 다 만드는 유일한 회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의미가 뭐냐면 이 코발트의 원가가 꽤 비싼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코발트를 많이 낮춘 그래서 리튬철 인산으로 하게 되면 아마 비용에 있어서 약간 세이브가 되는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어떤 에너지 이런 파워 이거는 당연히 또 NCM이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LFP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단거리 운행에 가능한 뭐 그런 전기차에 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고급 차량, 더 장거리 뛰어야 되는 그런 데에는 요 NCM 배터리를 좀 장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 전략은 지금 테슬라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전략인데 아마 포드가 전기차 시장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 그쪽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1등 기업을 많이 또 조금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마 그 방식들을 많이 좀 참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FP 배터리 생산을 통해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더 저비용으로 생산을 많이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비전을 또 외울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도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한번 볼 필요는 있는 뭐 그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